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시간. 오늘은 양주시의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상업지구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이 학부모 등과의 갈등으로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소는 간판은 철거하되 영업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에서는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신성장, 새지평, 감동, 양주를 비전으로 내세운 양주시의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은 양주시의 가장 큰 성과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양주 지역 주민들의 발휘될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가 지난해 말 드디어 전 구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예비 타당성을 거치면서 사업 시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철도 연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양주 서부권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지도 39호선 장흥 광적 도로 건설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2025년 도로가 건설되면 홍죽 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통행로가 되는 만큼 물류 비용 절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 차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7호선 도봉산 옥정선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지난해 말 전 구간 착공하였으며 서부권역 주민의 20년 수건 사업인 국기도 39호선 장흥 광적 도로 건설 사업도 지난해 5월 역사적으로 첫 사업을 떴습니다. 양주시의 신성장을 주도할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출항을 위한 닻을 올렸습니다. 양지역 일대 64만 제곱미터의 행정과 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융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특히 양주 테크노밸리와 아트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교통 인프라를 갖춘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도시 건설을 꿈꾸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착공한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경기 북부 판교로 기대를 모으는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은남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통과했습니다. 공사 착공 전 이미 입주기업 수요를 100% 넘기는 등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9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물론 1,800여 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30만 평 규모의 경기 북부 제1회 산업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지난 5월 경기도 산업단지의 심의를 통과하여 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양주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50억 원을 확보해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의 한 상업지구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이 학부모 등과의 갈등으로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5교의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교의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다며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물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지난 1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 공여지는 모두 8곳이 있으며 이 중 6곳은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추진 중입니다.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정부의 정책 사업에 따라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오전 3시 9분쯤 포천시 일동면에서 통신선 지중화 작업 중 지반이 무너지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약 2m 아래로 떨어졌으며 A씨는 허벅지 아래까지 흙에 묻혔지만 다행히 출동한 소방서와 공사 관계자들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A씨는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당했고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영상교육 제작소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포천에도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포천시 홍보기획팀 유재현 팀장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내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7곳이 있었는데 최근 포천시에 조성 공모사업 선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우리 포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장님 지시로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본 공모 사업은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이 됩니다. 공모 사업 공고 이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점과 그다음에 벤치마킹 등 미디어 센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왔던 점, 그리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운영해온 각종 영상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시민분들이 많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또 높은 참여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센터 개관 후에 우리 포천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 운영 계획을 공모 사업 계획서에 포함시켰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이제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됩니까? 경기도에서 미디어 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저희 시의 경우 6억 3,2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이번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지원받게 되었고요. 금년 11월까지 포천시 영상 미디어 센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센터가 운영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많은 시민분들이 포천에 영상 미디어 센터가 없어서 의정부나 멀리 떨어진 미디어 센터까지 이동하는 그런 해서 교육을 받는 불편을 겪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영상 미디어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포천시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영상 미디어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 내 미디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 홍보기획팀 유재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관광업계는 특히 혹독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관광업체들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가 관광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한 여행사. 일감이 없어 직원들은 모두 휴직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에 비해 90%나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 혼자만이 덩그러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항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한 1년 반 정도는 적자 운영을 하고는 있죠. 수원의 또 다른 태국식 관광식당. 코로나19 전엔 손님의 60%를 차지했던 국외 관광객의 발길이 아예 뚝 끊겼습니다.
단순히 여행업뿐만이 아니라 관광업계 자체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이런 관광객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경기도는 관광사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정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로 19년 대비 20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최소 300개 이상의 업체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원 업체는 평가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 폼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네, 요즘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에 물티슈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변기해버린 물티슈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가 하수관로로 유입돼 하수시설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여과장치, 이른바 스크린을 들어올리자 물티슈와 여성용품 등이 걸려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낫을 이용해 일일이 손으로 물티슈를 긁어냅니다. 중개 펌프장에서는 일주일 평균 2.5톤, 한 달이면 10톤가량의 물티슈 등 협착물들이 수거됩니다. 창원 9개 중개 펌프장에서 배출되는 물티슈의 양만 1년에 약 1,000톤에 달합니다. 휴지와 달리 물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인 물티슈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제대로 걸러주지 않으면 하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티슈는 하수 관로를 흐르다 기름 성분과 결합하면 기름 덩어리로 변해 하수 관로를 막아버립니다. 녹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뭉쳐서 나오면은 다른 것들이랑 많이 엉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계 쪽에 임펠러가 돌아가는데 임펠러에 이제 많이 감겨서 기계 파손을 우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막아서 이제 원활하게 하수 이송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막힘과 오수 처리 시설 고장으로 해마다 16억 원 이상의 유지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 이처럼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물티슈를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도록 대규모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55개 읍명동에 전단지와 스티커를 배부하고 특히 공공화장실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하수 처리와 마산만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변기나 하수구에 물티슈나 물에 녹지 않는 합성 물질을 버리지 않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변기에 버린 물티슈 한 장.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없다면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 기준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인데요. 감면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도 상관들은 묵살과 회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녀는 왜 혼인신고 다음 날 생애 마감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남기면서 말이죠.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외침에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답해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